오케이,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을 세 가지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을 직접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요. 여기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일시정지 해놓고 여기는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풀어볼게요.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서 배웠던 세 가지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 세 가지의 식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각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1번 문제.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시간이 걸린 시간이 2초고 속도가 8만큼 증가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2분의 8이기 때문에 정답은 4 m/s의 제곱. 그 다음 0초에서 2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모르면 한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바로 거리가 되는 건데 밑넓이가 얼마인가요? 밑넓이는 8이네요.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와 1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뭐뭐로 같다라고 했는데 얼마지? 0초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 있어. V 평균은 뭐냐면 V 평균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주면 평균 속도가 나오거든요. 얼마가 나오지? 2분의 0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오케이. 1초일 때 속도 역시 4가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처음 속도가 10인 물체가 5의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다고 할 때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 속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빨라지겠죠? 볼게요. 첫 번째 문제. 4초 후의 속도는 어떤 식을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식 V는 V0 더하기 AT에서 4초 후의 속도 V는 처음 속도가 얼마지? 처음 속도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생략할게요. 어이구, 처음 속도가 10이고 가속도가 얼마지? 5고 걸린 시간 4니까 정답은 30m/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어떤 식 가지고 풀까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가 얼마? 10 걸린 시간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 5 걸린 시간 4의 제곱 얼마 나와? 정답은 40 더하기 40해서 80m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자, 오른쪽에 비행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비행기 문제. 처음에 정지해 있던 비행기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을 5초 간격으로 표시한 그림인데 이 비행기의 속력이 80m일 때 비행기는 이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고
시간이 5초 간격으로 표시해 두었대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80일 때 이륙한대요. 자, 우리 이 그림 보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60m 왔을 때 이륙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비행기의 속력이 80이 됐을 때 이륙한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 가속도 어떤 식 쓰면 될까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보니까 이 공식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V0가 0이기 때문에 위식이 사라져요. 그러면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그러면은 5초일 때 40m만큼 움직였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0은 2분의 1의 A의 시간은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오니? 25. 자, 가속도는 계산을 해보니까 40 곱하기 25분의 2니까 요게 5분의 16이 나오겠네요. 5분의 16이라고 적을게요. 5분의 16m/s의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5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V는 V0 더하기 AT에서 처음 속도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5분의 16이고 걸린 시간이 5초라고 한다면 속력이 얼마가 되지? 16이 되죠. 정답은 16m/s 5초의 속력. 10초일 때는요. 10초일 때는 처음 속도 없으니까 가속도 곱하기 10해서 정답은 32m/s.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가 아까 속력이 얼마일 때 이륙한다고 했지? 속력이 80m/s일 때 이륙을 한대요.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렇지. V는 V0 더하기 AT에서 처음 속도가 없고 나중에 속도가 80이고요. 가속도가 5분의 16 T. 그럼 T가 얼마가 나와? T는 25초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 비행기는 25초일 때 붕 뜨는 거야. 25초일 때 80m/s의 속력이니까. 그럼 마지막 이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요거는 저 공식을 쓰면 좋겠네. V제곱 마이너스 세 번째 공식. V0의 제곱이 2AS인데 처음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륙할 때 속력이 얼마였어? 80이었지. 80의 제곱은 2 A가 얼마였지? 5분의 16 곱하기 S네요. 여기서 S가 얼마가 나와요? S는 오이씨. 자, 네, 할 수 있어요. 32분의 6400 곱하기 5네. 맞지?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 정답은 1000m가 되겠습니다. 1000m만큼 이동을 해서 80m/s의 속력으로 붕 뜨는 거야, 이 비행기는. 오케이,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시작이죠. 자, 이렇게 보면 4번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가지씩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지금 보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씩은 당연 자동으로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이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m/s 등속도로 운동하는 무빙워크에 서 있는 영희가 P를 통과하는 순간에 영희는 일정한 속도로 쭉 일정한 속도로만 등등등등등등 움직이는 거예요. 좀 무섭네. 그 다음에 철수는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요. 나중에는 점차 빨라지는 거야. 정지해 있다가 철수는 점차 빨라지는 거야. 영희와의 차이가 있다면 영희는 2m/s의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고 철수는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40m가 떨어진 기준선을 두 친구가 뭐 했대? 동시에 통과했대요.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네, V는 V0 더하기 AT 공식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 말고요. 지금 영희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아까 뭐였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런데 영희는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40m고요. 영희의 속도는 2고요.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걸린 시간은 바로 20초가 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Q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20초예요. 20초. 그러면은 Q에 도착하는 순간 철수의 속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일단 시간은 20초인 거 알았어. 그럼 어떤 공식 쓰면 될까? 우리가 지금 철수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 번째 공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V0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EAS인데 아니야 잠깐만 미안해요. 이 공식 말고요. 그렇지. 지금 가속도를 모르니까 이거 한번 써보자. S는 두 번째식 V0 T 더하기 아이고 이것도 가속도가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쓰면 제일 좋을까? 어떤 공식을 쓰면 제일 좋을까? 한번 쭉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든 다 똑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철수의 가속도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가속도를 먼저 구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가속도를 먼저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두 번째 공식 한번 써볼게요. S는 V0 T 더하기 2분의 AT제곱 철수가 이동한 거리는 40m입니다. 철수의 처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V0 T가 없고 2분의 1에 A 곱하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 20초였지?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그럼 A가 얼마가 나오지? A는요? 5분의 1이 나와요. 암산 가능하지? 그러면 철수의 가속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수의 Q에서의 속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공식? 이번에는 V는 V0 더하기 AT에서 나중에 속력은 처음에 속도가 없었고요. 5분의 1 곱하기 걸린 시간이 아까 몇 초였지? 몇 초였니? 20초였지? 20초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Q에서 철수의 속력은 4고요. 철수의 가속도는 5분의 1이고요. 그럼 1초의 순간 철수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V는 V0 더하기 AT에서 V0 없고요. 가속도 5분의 1 곱하기 시간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1.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 4개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요. 이 4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풀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넘어오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 그래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물리학 1 시간에도 했었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잘 꼭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입니다. 짜라짜라짠 짠 짜라짜라짠.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시간에 대한 변이가 있고요. 시간에 대한 속도, 시간에 대한 가속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뭐고? 속도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이다.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다 단위가 생략이 돼 있어. 선생님이 편의상 단위 생략했는데 2초의 시간 동안 변이가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4만큼 증가했지? 그러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초의 시간까지 2가 되는 거예요. 2초의 시간까지. 그 다음에는 2초 이후부터는 변이가 일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만히 그 위치에 정지해 있는 거죠.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초 이후에 이 물체는 속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보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일자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쭉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친구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은 거죠.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2로 일정했다가 2초 이후에는 0으로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속도가 쭉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이 속도가 2였다가 속도가 0으로 줄었으니까 속도가 감소했으면 가속도가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지금 2초까지 속도가 2였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요 찰나의 순간은 매우 작은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찰나의 순간까지 가속도를 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시간 변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2초의 시간까지 이 친구는 변이가 얼만큼 감소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감소했네요. 속도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변이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이건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 변이가 플러스일 때를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변이가 마이너스 때를 왼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2초의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왼쪽으로 갔을까요? 왼쪽을 뒤라고 할게요. 그럼 뒤로 움직인 친구야. 속도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으로 2초의 시간 동안 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또 2초의 시간 동안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6만큼 증가했네요. 그지? 그러면 속도가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3에서 또 2초의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였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 변이가 어때요? 변이가 일정하네. 그러면 속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속도가 이 친구 그 이후부터 없는 겁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의 속도의 기울기가 어때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기울기가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쭉 얼마다? 쭉 0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물리학 원원 할 때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조금 뭔가 차이가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지? 기울기가 점차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속도가 뭐하는 친구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친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지금 보니까 한번 공식을 써가지고 자세히 한번 구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봐요. 2초일 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4m에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 처음 속도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다 약간 편의상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고 속력이 처음에 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 공식 어떤 거 있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인데
이 친구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친구니까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가정을 한 게 처음 속도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그럼 이건데 여기서 위치가 변이가 어디야? 4m네. 이게 4고요. 시간이 몇 초일 때야 그게? 2초일 때지.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되는 거지? A 값을 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A를 우리가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변이가 4인데 이 친구는 가속도가 2인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속도가 2란 얘기는 1초에 속도가 얼마큼 증가한다는 얘기야? 1초에 이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1초일 때 이만큼, 2초일 때 4만큼 속도가 요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친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지금 보니까 요렇게 식으로 계속 일정하게 시간에 대한 속도가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얼마지? 요 기울기가 얼마야? 가속도가 아까 얼마였어? 시간이 이만큼 증가할 때 속도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겠네요. 그러면 가속도가 2로 요렇게 일정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속도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속도가요. 처음에 4였다가 2초에서 속도가 0이 되었다가 4초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시간에 대해 속도가 지금 2초일 때 4만큼 감소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인 거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m/s의 제곱인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그려준다면은 마이너스 2에서 가속도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요. 한번 변이 한번 구해볼게요. 변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친구 선생님이 처음 변이를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처음에는 원점 0의 위치에 있던 친구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모름이 했지? 민넓이? 이게 어떤 거였지? 이게 변이였지. 변이가 얼마야 지금? 2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변이가 4m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여기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감소하니까 기울기도 감소해야겠지. 그런데 2초의 시간 동안 몇 미터 움직여야 돼? 4m 가야 되니까 2초의 시간 동안에 4m에는 위치를 해야 돼. 그런데 속도는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점차 작아져야 되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점차 기울기가 뭐하고 있지? 완만해지고 있지. 속도가 뭐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지? 0이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속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속도는 점차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는데 속도의 크기는 뭐하고 있을까? 자, 우리 봐봐. 중요한 개념이야. 잘 보세요.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지? 2초일 때 속도가 0이었어요. 그런데 4초에서 속도가 마이너스 4란 얘기는 속력의 크기는 2초일 때보다 증가해서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러니까 얘는 더 빨라진 거야. 방향은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반대 방향으로 점차 빨라진 친구거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점차 기울기가 뭐 해야 돼? 가팔라져야겠지. 근데 이 위치는 처음에 원점에서 왔던 거랑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 다시 점차 이렇게 가팔라지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줘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린트를 보면은 이 등가속도 운동 경로라고 되어 2차원 요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원 그래프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요.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친구인데 X좌표는 시간에 대해서 좌표가 지금 1만큼 증가했다가 3만큼 증가했다가 5만큼 증가합니다. 증가폭이 점차 커져요. 이 친구는 가속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속도가 X방향으로 있는 거지. 점차 이 변이가 많이 커지니까. 하지만 Y는 어때? 1, 일정하게 증가하죠. 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속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Y방향으로는 시간에 대한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해. 즉 속도가 일정해요. 하지만 X방향은 속도가 점차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X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X방향으로 뭘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은 바로 뭘까? 보통은 중력이겠지? 이거 한번 자세히 직접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프린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프린트로 돌아와서요.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의 수직인 등가속도 운동의 경로를 알아보자. 잠깐만, 이게 지금 불편한데? 자, 방금 설명했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오케이. 평면에서, 즉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에서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의 수직인 등가속도 운동의 경로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은 이런 거야.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의 날아가는 방향이 X방향이고 Y방향은 가속도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이 친구는 X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 물체에 대한 운동인데 요거를 한번 알려면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V는 VX방향에 VX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좀 두껍게 써야지. V0 X 더하기 가속도가 있으니까 A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X는 뭐가 되냐면 X는 V0 XT 더하기 2분의 1의 A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Y방향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Y방향의 속도는 처음과 같고 요 값이 일정하다 이 얘기야. 그리고 Y값
x는 v0 y에 그냥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고 y방향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 경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y는 v0 yt에서 t는 바로 v0 y분의 y가 되죠. 이 관계를 x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즉 t, 시간을 소거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기 위함인데 이걸 한번 t를 넣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x 값이 v0 y분의 v0 x의 y 더하기 2v0 y분의 제곱분의 ay 제곱에 대한 식이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x는 py 더하기 qy 제곱의 꼴이거든? x는 py 더하기 qy 제곱의 꼴이야. 즉 이게 수학에서 어떤 거냐면은 포물선이거든.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면에서 x, y 방향 중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속도 운동을 하는 이 물체는 결국 뭐가 된다? 포물선의 경로를 그리면서 운동한다 이 얘기예요. 자, 물체가 요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물체가 운동을 하거든? 그러면 이때는 그냥 보면은 봐봐요. 자, 요렇게 보면은 X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력인, 이쪽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력인데, Y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이 친구가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가 되는 거예요. 포물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력장에서의 직선 운동을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여러 가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혹은 등가속도 운동, 혹은 가속도 운동,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볼 건데, 그 중에서 중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은,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초속도가 없습니다. 초속도가 없이 V0가 0이야. 초속도 없이 중력의 영향만으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가속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가속도가 A가 아니고 바로 A가 G가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 9.8 G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시간 t 후의 속도를 V라고 하고요. 낙하거리를 H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C가 어떤 거였지?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야? 처음 속도 V0가 사라지고요. 샥샥샥. 그 다음에 A가 뭐가 되는 거지? A가 G가 되고 S가 H가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요 식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장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식 한번 써볼게요. V는 GT A가 아니지? 그 다음에 S가 아니고요. H는 2분의 1 GT의 제곱. 마지막 식. V제곱은 2GH. 이게 바로 뭐야? 중력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에 대한 식입니다. 즉 보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세 가지 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요 식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방금 했던 요 식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중력을 받으면서 이때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지? g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낙하하는 거리 h는 뭐가 되냐면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t의 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제공한 그 프린트를 보면은요, 거기에 또 문제 프린트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중간고사, 1일고사 준비를 하게 될 텐데, 바빠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계약하면은 또 선생님이 문제를 더 많이 줄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준 그 문제 프린트 중에서 어떤 거야? 그 304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그 문제 프린트가 있거든요. 어딨어? 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있잖아. 아까 풀었던 문제들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 좀 복습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그래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들 있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쭉 풀어보면서 각자 조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 많이 복잡하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괜찮은 사람들은 미리 한번 이 부분을 좀 예습을 하고 그 다음 차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